3년 연속 반도체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는 해가 될 것 같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게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지난 3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20조를 찍어서 삼성이 살아났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해 중에 분기에 영업이익 한 40조에서 50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 상승세가 바로 꺾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엄청난 이익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회사 26년도에 1등이 어딜까요? 1등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한 350조에서 한 360조 정도를 이제 벌 걸로 보고 있고요. 2등이 현재 예상되는 게 그 아람코입니다. 사우디의 아람코. 거기가 1,900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등이 어딜 것 같냐? 구글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 1,600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한 1,500억 달러 정도, 5등이 애플이 한 1,450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등이 삼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 1,100억 달러 정도, 뭐 이 정도를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 이제 좀 중반쯤 갔을 때부터 좀 이상한 조짐들이, 9월 이후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났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이제 그럴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때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이제 3년 연속 반도체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는 해가 될 것 같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게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9월 이후부터 반도체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파르게 올랐다. 결국은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 AI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엄청난 이제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했다. 이게 이제 겹친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가 아닌데 패드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버블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되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아주 강한 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도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 3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20조를 찍어서 삼성이 살아났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해 중에 분기에 영업이익 한 40조에서 50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수요 공급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은 원래 1년 365일 24시간 100% 풀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풀로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그러려면 신규 공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산이 나와야지만 맞출 수 있는 거죠. 더 빨리 돌리면 되지 않나요? 이미 100% 풀가동이에요. 반도체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그게 언제냐? 지금 업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무리 빨라도 2027년도 한 연말 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때쯤이 돼야 물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변수는 가격이 뭐 올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사실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막 오르는 거는 그 일부 이제 그쪽에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큰 손들, 흔히 말해서 현물 시장의 큰 손들. 뭐 대표적으로 제일 큰 회사가 그 캐나다에 있는 킹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약간 이제 물량을 잠그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안 내놓습니다. 자기네가 그냥 보유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몇 군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올해 지금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꺾일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좋은 상황이 뭐 내년도까지는 될 수 있다. 그게 언제 뭐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가격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 가격을 여러 제품을 가중평균해가지고 지수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DXI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한 6년 동안 보면은 한 2만에서 4만 레인지에서 움직였어요. 3만 정도가 평균 정도고, 뭐 좀 안 좋으면 2만, 높으면 한 4만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좀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원가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게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24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가 됐냐? 얼마일까요? 2만에서 4만이 한 6년 정도의 그 장기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그게 얼마냐면은 60만입니다.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올랐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만에 13배 뭐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31년 전에 그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뉴스에 나와요. 사무실에 좀도둑들이 되게 많아진다. 밤에 몰래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PC 뜯어서 D램 파는 좀도둑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에 남아도는 PC들 되게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거기 D램이 보통 예전에는 뭐 모듈 하나에 뭐 3, 4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50만 원 하는데 뭐 이게 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그런 거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죠. 그 삼성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긍정적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유는 뭐냐면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 특히 이제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삼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죠. 하이닉스가 잘한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삼성이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성이 HBM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이닉스가 그거를 거의 독점을 하면서 이익을 쭉 낸 거잖아요. 삼성에. 그런데 이제 정상이 좀 되고 또 HBM보다도 가격이 우리 일반 컨벤셔널 D램이 더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저가 제품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삼성은 원래 옛날에는 프리미엄을 잘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프리미엄은 하이닉스가 하는 거고 여전히 하는 거고 삼성은 원래 더 약간 좀 옛날 거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가격이 더 오르면서 삼성도 이제 돈을 버는구나. 물론 이제 HBM도 지금은 제가 볼 때 많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폭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3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삼성이 3년 동안 117% 올랐고 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에 76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런 측면이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 테슬라랑 그죠? 2030년까지 165억 달러 계약권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대규모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살아날 수 있다. 전혀 대규모 계약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2030년 한 6년 동안 165억 달러 하는 거니까 1년에 뭐 한 30억 달러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기억 나시겠지만 미국의 공장 투자가 그게 얼마가 된 겁니까? 200억 달러, 3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1년에 30억 달러 매출 나는 게 그게 대규모 그 계약입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거 적자예요. 165억 달러 매출 나면은 엄청난 적자가 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그거보다 한 5배, 10배 정도 계약이 더 커져야 된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 165억 달러 그거 자체로만 보면 별로지만 요거를 잘 하면은 계약 규모가 되게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거기서 삼성이 정말 잘 만들어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해가지고 테슬라의 로봇까지 AI6 칩이 확대가 되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이제 비로소 좀 잘 될 거고요.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거죠. 캐펙스를 30%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늘려야죠. 지금 같아서는 이제 워낙 요구들이 많고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예를 들면 더 이 물량이 있으면 더 찍어낼 수 있으면 비싼 가격에 팔면 돈을 더 벌겠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교훈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옛날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요가 아까 지금 올해 뭐 PC나 스마트폰 상당히 마이너스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에 가격이 조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물량 움켜쥐고 있던 애들이 이제 물량을 던지기 시작을 하겠죠. 또 빠지고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돼서 뭐 한 2년 뒤에 신규 공장이 들어와서 물량이 나온다. 그럼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그때 가격 빠질 게 두려워서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만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는 또 같이 한단 말이에요. 또 그게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럼 그 과정에서 올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주가가 덜 오른 소부장 업체들,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코스닥 3천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이러니까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우리 과거의 케이스가 다 그랬어요. 이제 저도 이제 지금은 좋아, 너무 좋은데 1840년대에 영국에 철도 버블이 있었어요. 철도 버블. 그 당시에도 이제 보세요. 철도는 세상을 바꿀 거야. 말 타고 다니다가 마차 타고 다니다가 철도가 나와서 완전 유통의 혁명 뭐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래서 막 그쪽에 투자가 막 몰렸다고.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영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죠. 근데 투자자들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채 조달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금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은 망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1920년대에 미국의 전기 버블이 생겼죠. 그때도 이제 전기, 전력, 이게 GPT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네럴 퍼포스 테크놀로지, 범용 기술이다. 그래서 전기는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 일상을 바꿀 거야. 맞죠. 바꿨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쪽에 투자가 몰리고 과도한 투자 이런 게 벌어지게 되고 그게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되면서 팡 터진 거죠.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교훈은 그거지. 전기는 성공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과속했고 거기서 충격이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AI는 실체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AI는 버블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금융이 너무 앞서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 아까 DXY 지수가 2만에서 4만 하동이 60만까지 현재 된 거는 좀 과속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과거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왜냐하면 24만 전자라 그러면은 시가총액으로 1,700조 정도 되는 거네요. 1,700조니까 1조 달러 정도 되는 건데 TSMC가 시가총액이 지금 1.6조 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이 돈을 더 벌게 생긴 거잖아요. 저게 뭐 불가능해 보이냐? 그렇진 않죠.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말 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도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1조 달러 좀 넘는 건데 뭐 아까 얘기한 브로드컴 삼성보다 이제 올해는 돈을 훨씬 덜 벌게 될 브로드컴이나 TSMC가 1.7조 달러, 1.6조 달러인데 저거 가도 사실 비싼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예요. 상반기 리스크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작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버블이 빵 만들어져가지고 디램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지금 요즘에 안 달랐잖아요. 주식 해야 되는데 뭐 빌려서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뭐가 변수가 어쨌든 돼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게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